라유아는 그날 아침 서울의 6평 원룸에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학자금 대출 독촉 문자와 함께 생활비 부족 알림이 쌓여 있었다. 농장 일자리, 월급 100만 원, 숙식 제공라는 구인 광고를 본 순간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네, 바로 갈 수 있어요. 충남의 넓은 과수원 농장에 도착한 라유아는 숨이 멎을 뻔했다. 거대한 저택과 끝없이 펼쳐진 사과밭,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다. 집주인 나진이 직접 마중 나왔다. 38세의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 길이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채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라유아 씨. 잘 왔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죠. 라진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알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라유아는 처음 며칠 동안 사과를 따고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는 단순한 일을 했다. 라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은 어떻게 돼요? 연애는 하고 있나요? 질문은 점점 개인적이었다. 라유아는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서울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녀에게 라진의 배려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일주일째 되던 날, 라유아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라진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으면서 유독 그녀에게만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제안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직접 데리러 왔다. 유아 씨는 특별해요. 라진이 속삭이듯 말한 그 한마디가 라유아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라진이 3개월 전 우연히 본 유아의 SNS 영상에서 한눈에 반해 일부러 이 일자리를 만들어 그녀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나면서 라유아는 라진의 집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농장 숙소는 습하고 불편하니까 여기서 지내요. 라진의 제안이었다. 매일 아침 저택의 테라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라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20대 때부터 남자에게 끌린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고. 라유아는 충격을 받았다. 라진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럼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라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영상을 보고 난 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농장 일을 만들어 당신을 데려온 거예요. 그 고백은 라유아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남자와 사귄 적도 거의 없었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도 강했다. 저 그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유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라진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점점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라진의 큰오빠가 갑자기 농장을 찾아왔다. 진아, 다음 달에 재벌 2세랑 맞선 잡았어. 이제 그만 장난치고 결혼 준비나 해. 오빠는 라유아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저런 애랑 뭐 하는 거야? 집안 망신이야. 라유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회적 지위, 가족의 압력,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뒤엉켰다. 라진은 오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라유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아에게 매일 손편지를 쓰고 비싼 선물을 주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키까지 넘겨주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같이 도망갈까요? 라유아는 갈등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사람이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보겠니? 어머니의 전화가 매일 쏟아졌다. 게다가 농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저 애를 특별 대우한다던데. 고민 끝에 라유아는 라진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도 당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가족을 잃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라진은 울면서 안았다. 그럼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돈도, 명예도, 가족도.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후였다.
라진의 오빠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고 증거 사진을 들고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기업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당장 헤어져. 가족들은 라진에게 당신이 정신병원에라도 가야 한다고 협박했다. 라유아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라진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라유아가 농장을 떠난 지 2주째, 라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라유아는 그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유아가 울면서 말했다. 라진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제발 돌아와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더 은밀하게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몰래 만났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라진의 오빠가 빌라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와 크게 싸웠다. 너 때문에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당장 선택해. 가족이냐, 저 애냐. 라유아는 그 광경을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라진이 가족을 선택할까 봐 두려웠다. 결국 라유아는 또 한 번 도망쳤다. 이번엔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라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연을 끊는 각서를 썼다. 그리고 제주로 내려가 라유아를 찾아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당신밖에 없어요. 라진이 무릎을 꿇었다. 라유아는 라진의 선택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될까 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제주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라유아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나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다. 라진의 가족은 그녀를 완전히 버렸고 기업 지분도 빼앗겼다. 라유아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주변 사람들은 둘을 피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차려서 근근히 살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유아는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라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선택한 건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라유아는 밤마다 고민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진짜 질문,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